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말 아시아경제와 신라젠의 그 사투는 혈전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뭐 끝이 없네요. 이거 언제쯤 끝날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환사채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달라고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팩사백이 3상을 통과하고 시판되면 간암 추정 환자 그리고 간암의 지금 약 매출액, 간암 관련 항암제의 매출액들을 뭐 조사해가지고 신라젠의 예상 매출치를 뭐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뭐 한 차트가 이 정도까지밖에 없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 최다 조회 영상이니까 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 수치가 그 당시에 해외 관련 간암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추정 매출액과 그리고 주가 지표를 비교해서 신라젠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놓은 거고요. 뭐 이게 일단 실용성이 있으려면 3상을 통과를 시켜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유튜브에 신라젠 영상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조회수가 당연히 잘 나오니까 뭐 많이 올리는 것도 있겠고,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신라젠 영상 올리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 뭐 더욱더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라젠 영상을 봐도 지금 신라젠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환사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환사채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을 전환사채 CB로 찾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CB 전환사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영상이 거의 없어요. 신라젠은 현재까지 전환사채를 상장 이후에 낸 적은 없어서 공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분류의 기업들 중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신라젠과 비슷하게 항암제를 만들고 있으면서 3상 중에 있는 기업 오스코텍하고 제넥신을 뽑았어요.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회사에서는 전환사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도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명시가 되게 돼 있고요.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환사채에 대한 목록이 따로 있어요. 오스코텍 사업보고서고요. 21번 재무에 관한 사항의 21번 항목을 보시면 전환사채라는 CB에 대한 문건이 별도로 있어요. 과거에 이 전환사채 내용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환이 된 전환사채와 아직도 남아있는 전환사채, 그거를 보시려면 사업보고서에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전환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상환을 하지 않은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10회차하고 11회차 총 200억 200억에 대한 전환사채가 원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200억에 대한 주식 발행을 해갈 수도 있죠. 재무에 관한 사항의 19항을 보시면 이렇게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아주 이제 자세하게 전환사채는 어떤 것인가, 전체적인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스코텍 먼저 출발을 할게요. 전환사채는 상장회사에는 중요사항 보고서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거래소에다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시한 날이 2018년 9월 4일이네요. 계약 조건이나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큰 맥락은 비슷해요. 일단 사채의 종류와 회차를 명시를 하고요. 오스코텍이 지금 마지막에 발행한 거는 11회차, 그러니까 11번째로 발행했다는 얘기고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기명을 안 하고, 그러니까 타인한테 넘길 수 있는 거죠. 무기명 채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기명, 기명하지 않고 상대한테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권부 넘길 수 있다는 얘기고, 무보증, 보증하기 그러니까 담보를 잡지 않는다는 거죠. 원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3호, 특정 대상과 쌍방의 계약을 맺는 거죠. 또 다음 란에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 11회차는 100억이 발행됐어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자금이 오스코텍으로 유입이 된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을 적어요. 이 자금은 어디에다 쓰일 자금인지, 그래서 시설 자금인지 운영 자금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취득 자금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인지. 일단 오스코텍은 100억을 모두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했네요. 이게 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대부분 운영 자금일 게 뭐 R&D 비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R&D 비용이라는 게 사실상 다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명시를 했고요. 다음이 이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마에 빌려주기로 했는지, 표면 이자가 얼마인지, 만기 이율이 얼마인지. 만기 이율 2%네요. 다음으로 만기일을 적어요. 만기일은 2021년 9월 11일까지네요. 그러면 3년간 빌려준 거죠. 18년이니까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3년간 빌려준 거예요. 네, 이자는 뭐 매달 지급할 건지, 뭐 3개월에 지급할 건지, 6개월에 지급할 건지, 1년마다 지급할 건지, 아니면 만기 시에 한 번에 지급할 건지. 11회차 같은 경우는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전환 비율. 전환을 뭐 50%만 할 수 있는지 100%만 할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 100%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전환가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환가.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제일 중요한 전환가액이 과연 얼마에 나올 것인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다들 댓글 다신 거고. 그리고 지금 키움증권과 어떤 딜을 이루고 있는지 다들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채 발행 방법에 보시면 전환가액 결정 방법이라는 거를 명시를 해요. 이것도 계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관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1개월 가중산출평준가, 그리고 1주일 가중산출평준가 및 최근 1 가중산출평준가를 산술평준한 가액, 그리고 최근 1 가중산출평준가, 그리고 청약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가장 높은 가액으로 결정을 했대요. 신라젠도 비슷할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6월에 발행된다고 하면 지금부터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전환가액을 결정하는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위에 지금 전환가의 결정 방법을 읽어보시면 되죠. 중요한 내용이 전환 청구 기간이에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18년 9월 11일 날 12일에 발행했는데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이 오스코텍의 주식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9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 만기일보다 한 달 전인가요? 그렇죠. 만기일보다 한 달 전까지 전환을 청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은 2년 동안이다. 그래서 이 전환 청구 기간과 그 다음에 나오는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게 중요한 거죠. 전환에 관한 사항은 공시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제가 매일 리픽싱 떠들었는데 그 리픽싱에 대한 내용은 요 라항에 나와요. 지금 오스코텍과의 계약은 오스코텍에 대한 11회차 전환사채는 매 3개월 날짜가 다 명시가 되어 있죠.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환가액이 올라가지는 않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전환가액도 같이 내려가요. 그런데 그 전환가액은 최대 70%까지, 그러니까 30%까지만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원래 전환가액이 10,000원이었다면 아무리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주가가 뭐 1,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7,000원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전환가액은.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이 70%만 맞추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채권자들도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픽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환가액도 1개월, 1주일, 해당 조정일의 직전일, 현재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일주일 동안의 산술 평균주가와 1개월간의 평균주가, 그리고 직전일의 주가, 세 개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해서 그 직전의 전환가액보다 만약에 낮다면 리픽싱을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중요한 내용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 공시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공시는 항상 어떤 거든지 챙겨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이 좋아요. 옵션에 대한 상황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제 풋옵션에 관한 사항이 나오네요. 이 풋옵션은 말 그대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사가 간당간당해져요. 더 이상 만기까지 기다리다가는 돈을 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서둘러서 계약보다 빠르게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빨리 돈 줘라. 원금 빨리 갚아라. 독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돈을 빨리 갚았을 때는 얼만큼 이자를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을 쓴다는 거는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 채권자들도 이자 몇 푼 받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상환을 청구한다면 이거는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튀어서 나와야죠. 다음 매도 청구권, 콜옵션이에요. 요거는 채무자를 위한 옵션이에요. 오스코텍이 요 채권자들한테 야 빨리 채권 나한테 팔어 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런데 전체 다를 판다면 채권자들이 돈 빌려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옵션에 따라 다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오스코텍 11회차 같은 경우는 총 발행 규모의 30%를 콜옵션으로 잡았네요. 그럼 100억을 빌려줬는데 30억에 대해서는 오스코텍이 야 30억은 나한테 빨리 팔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재밌는 게요. 오스코텍이 3자한테 팔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채권자와 오스코텍이 전환사채라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오스코텍이 이미의 A라는 사람한테 야 너 저 30% 사갈 수 있으니까 빨리 사가.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A라는 사람한테 30%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 콜옵션에 대한 분량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 나머지 얘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 같은 이제 개미를 위해서죠. 전환사채를 왜 발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금은 지금 파이프라인 임상비용, 연구개발비, 운영비용이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100억을 이런 데에다 이런 데에 써야 하기 때문에 빌리는 거다라고 공시를 한 거고요. 다음 풋옵션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콜옵션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돈 얘네가 빌려줬어. 채권자들이 명시돼 있죠. 이게 기본적인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봐도요. 양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고 계약 세부 사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다 똑같아요. 이따가 제넥신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스코텍 9월 4일날 11회차 100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리팩싱이 12월 11일날 처음 이루어졌네요. 아마 이쯤 되겠네요. 이제 공시를 보시면 기존에 발행할 때는 26,850원, 그러니까 주당 26,85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12월 11일 처음으로 전환 리픽싱이 되면서 23,850원으로 3,000원이 떨어졌네요. 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환 가능한 주식 수가 대략 한 2만 주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신라젠도 향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리픽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픽싱 날짜에 맞춰서 이런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리픽싱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조정 근거는 1개월, 일주일, 그리고 직전일, 세 날짜 중에 가장 높은 평균 주가와 기존의 전환가액을 비교해서 낮은 걸로 리픽싱한다. 그리고 그 금액은 최소 70%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계약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전환사채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한번 훑어드렸고요. 작년 3월 20일 날 공시했네요. 6회차고요. 김영식, 이건 이름 박았다는 얘기죠. 무보증 3호 전환사채 500억이네요. 자금 목적은 운영자금이에요.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만기일은 2023년 5월 18일. 그러면 5년간이네요. 5년짜리 자체네요.
사채 이율은 0%, 표면도 0%, 만기도 0%. 근데 이게 회사가 요새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이자는 없는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이 지금 사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보편화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넘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환사채는 회사만 튼튼하다 하면 그냥 공짜로 빌려줘요. 그래서 이자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채권자한테 유리한 방향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환가 비율 100%, 전환가액은 102,680원. 전환가액 결정 방법 나와 있네요. 똑같이 제5-22조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발행을 했고요. 1개월, 일주일, 그리고 최근일, 직전일이죠. 평균 주가로 계산해가지고 발행을 한 것 같죠. 그 총 주식수 대비 2.4%고요. 전환 청구 기간은 발행 1년 후부터 만기 전날까지네요. 그래서 총 4년간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발행하고 1년 동안은 전환 청구를 못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나 보셔도 1년 이후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해요. 가끔 보면요, 막 5년 이후부터 가능한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채무자가 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발행 회사가 괜찮다. 전환가 조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내용은 뭐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이거 제넥신은 엄청 제넥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됐어요. 전환가액이 85% 이상 하회하지 못한다. 85%. 그러면 리픽싱이 돼봐야 8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자도 없지, 만기도 4년짜리지. 그러니까 제넥신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이 됐다. 계약이 됐다. 1개월, 일주일, 최근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를 위한 풋옵션, 다음에 채무자를 위한 콜옵션. 오스코텍과 마찬가지로 30%네요. 콜옵션은 30%. 세부 사항은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이 사채 내용만 놓고 볼 때 오스코텍보다는 제넥신이 훨씬 더 건전한 회사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개미를 위해서 이 돈은 어디다 쓸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투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총 자금 조달된 게 2,500억이 조달됐네요. 그래서 그 2,500억을 R&D 비용으로 1,900억, 그 다음에 타 법인 증권 자금으로 600억을 사용한다고 돼 있는 거고, 요거 풋옵션에 대한 거 세부사항 나와 있는 거고요. 돈 안 갚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누가 빌려줬어? 키움하고 GX 신한 인베스트에서 빌려줬네요. 리픽싱 나온 거 보이시죠? 리픽싱이 언제 됐냐면 8월 19일 날 됐네요. 5월 18일 날 돈 빌려주고 8월 19일 날 리픽싱 했어요. 이날 돈 빌려주고 8월 18일 정도 리픽싱 하고 바로 올리네요. 이것도 제넥신도 전환사채 관련한 완벽히 그냥 일반적인 차트네요. 돈 빌려주고 리픽싱 때리고 주가 올리고.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억지로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만 비교했을 때 오스코텍보다는 제넥신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젠 얘기 잠깐 하고 끝낼게요. 영상 너무 오래 찍었다.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금 조달을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금 조달을 안 하고서는 버틸 자금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됐건 전환사채가 됐건 뭐 상환우선주가 됐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게 신라젠의 상황이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취합해 봤을 때는 전환사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환가액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날부터 가격을 주가를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다음 달에 돈을 자금 조달이 나온다면, 전환사채 발행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산술 평균이 되겠죠. 점점 하루하루의 주가가 중요해지는 시기만은 틀림없다.